그리고 이제 저희 AMS의 ANC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MS의 솔루션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솔루션의 전체적인 폭넓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미 다 구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개발 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가 봐도 이제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툴 가지고서 시뮬레이션 패키지 및 신속한 프로토타입 툴을 이용한 독자적인 개발 환경을 쉽게 구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전문가 및 기술 지원으로 이제 본사에도 당연히 이제 오디오 엔지니어랑 이런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시스템을 전부 다 구축을 해놓고 안에서 측정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고객사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그거에 대한 분석과 이제 해답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고요. 저희는 시스템 전문가 및 기술 지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여기 두 번째 개발 툴 및 협력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ANC 칩을 갖다가 공급을 하면은 그 칩을 가지고서 이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헤드셋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드느냐 그러면 사실은 대기업에서 그걸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헤드셋을 받아서 그거 자기네들의 그 셀폰하고 같이 번들로 쓸 수 있는 하나 패키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몇 군데 있잖아요. 아마 아시지만은 그 삼성에서 쓰는 그런 회사들 보면 뭐 크레신이나 영보나 이런 애들은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력사라는 의미라는 것이 이제 파트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하고 파트너가 잘 돼서 우리 칩을 공급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파트너하고 저희하고 세 회사가 서로 간에 잘 조화롭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대기업이 야 이거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파트너가 우리 칩을 가지고서 같이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기업이 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개발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따라줘야 하는 기술이 있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협력사가 그런 파트너가 서로가 잘 그 협력을 해서 만들지 않으면은 이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AMS 오디오 부품의 이제 차별화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 바이패스라고 하는 바이패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자체가 되게 조용하고 소비 전력이 적다라는 게 이제 저희 제품 자체의 큰 특징, 두 가지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패스라는 건 뭐냐면 전원이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따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터리가 떨어졌을 경우 또는 이제 인이어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저희 칩으로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아예 사운드 자체가 아예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까 제가 블루투스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인이어 타입 그냥 이어잭을 쓸 경우에는 전원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ANC 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ANC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오디오 라인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사운드가 안 들리게 됩니다. 배터리가 나갔을 경우에는. 근데 저희는 그 배터리가 나갔을 경우에 일반 그 오디오 라인 쪽으로 스위칭을 해버리고서 저희 칩이 죽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전원이 떨어져도 일반적으로 음악을 그냥 그 ANC 없는 그 오디오는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오피앰프랑 그 뉴 아키텍처를 도입해갖고 지금 아까 아마 업계 내에서 그냥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아날로그 ANC IC 중에서는 최대 SNR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시그널 대비 노이즈 대비 시그널의 레이시오 자체가 훨씬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전력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디지털 베이스의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 하는 거하고 아날로그하고 다른 점이 저희는 이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파워 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들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이즈 레벨도 굉장히 낮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DSP 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물론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파워 컨섬션도 낮고 노즐레벨다. 그런 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제품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나와 있는 34X0, 그 다음에 34EX, 지금 이제 막 개발해서 나오고 있는 34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4X5, 이 작년까지 계속 썼었던 34X5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3412로 가면서 좀 더 옵티마이즈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EX는 디퍼런셜 인풋을 받을 수 있어서 블루투스 헤드셋 쪽이 많이 쓰였었고요. 이쪽에는 요거랑 거의 대조되는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성능에 같은 기능인데 얘부터 이제 바이패스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테그레이트 바이패스, 그다음에 로우 노이즈에 나머지 기능은 거의 비슷한 둘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디퍼런셜 인풋이 된다는 차이가 있고요. 물론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피드포워드, 피드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마이크의 위치에 따라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서포트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얘 같은 경우에 피드포워드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피드포워드만으로도 그러니까 좀 약간 리니어 타입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IC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퓨처 제너레이션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그 안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제품을 서포트를 하다 보면은 필터에 대해서 하드웨어로 전부 다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 유연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한 저희가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SNR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아날로그의 대표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DSP를 쓰는 그 업체들하고 비교를 좀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의 솔루션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성능 면이나 퍼포먼스 면이나 이제 파워 컨섬션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우세한데 이제 마켓에 나갔을 때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항상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쪽에 대한 대안으로 아날로그인데 유연성이 있는 쪽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하드웨어를 내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필터를 내부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라운드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라운드가 있고 신호가 있거든요. 이 신호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싱글 인풋이라고 하면은 이 그라운드는 가만히 있고요. 싱글 인풋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디퍼런셜은 뭐냐면 두 개가 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두 개의 인풋을 동시에 넣어버리면 좀 더 증폭되어 있는 크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걔를 이제 디퍼런셜 인풋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루투스에 들어가는 기본 메인 IC 자체가 내주는 아웃풋이 싱글이,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싱글만 나가는 게 아니고 디퍼런셜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저희 쪽에다가 싱글 인풋인 IC에다가 쓰려고 하면은 디퍼런셜 오프앰프를 하나 또 쓰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나온 게 얘라고 보시면 저희 안에 이제 저희가 필터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냐면은 캡값하고 그다음에 저항값을 이제 조정을 함으로써 그 다른 저항과 다른 캡을 넣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필터가 변경이 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시정수가 바뀌고 당연히 그 주파수 때가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유연성이 좀 약간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전반적인 최대 퍼포먼스를 내는 것만으로 그냥 고정을 시킨 상태로 제품이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에 여러 개의 그 저항을 바꿀 수 있는 소자나 캐패시턴스를 바꿀 수 있는 소자를 넣고 명령을 받아서 걔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필터의 성능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비행기 안에서에 맞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필터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조금 약간 버스 쪽은 틀리거든요. 프리퀀스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내부로 저희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외부 소자로 전부 다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칩 안으로 인테그레이션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럼 유저가 이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이제 다른 필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411을 소개를 했어요. 올해는 지금 소개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저것이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디바이스가 될 거고 아마 제품이 아마 내년에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켓에서. We typically have a region of active cancellation from about, I would say, 100 Hertz up to, let's say, 4 kilohertz. So you would receive maybe an active damping curve like this, with approximately about 30 dB cancellation. So this is a typically active cancellation curve for a feed-forward headset, and with the feedback headset, we normally are able to achieve active cancellation which is shifted a little bit towards lower frequencies. So it typically ranges starting at 20 Hertz, maybe up to, let's say, 1.5 kilohertz. So the damping curve would around this. And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o build up a hybrid. So, here it is. Here. A hybrid headphone. Here. Or maybe I go out like this. Okay. As well. So a hybrid headphone solution would include a feed-forward approach and a feedback approach, and therefore would combine the attenuation. So with a hybrid solution, you would result, or your headphone would have a superior ANC performance going from very low frequency to very high frequencies. And for higher frequency, we always typically have the passive attenuation of the headset itself. So the overall total, so a typical headset passive attenuation, so which means the noise that you hear is damped because of the mechanics of the headphone itself, would look like this. So at the point where ANC stops working effectively, we always have the damping performance coming in. So we can then achieve with the passive damping a very broadband damping effect within our audible frequency range. Thank you.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드포드랑 피드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시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게 인이어 헤드셋 컵 아니다라고 보시면 외부에 있으면 피드포드라고 보시게 되고요, 안쪽에 마이크가 있으면 이게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두 개 마이크 없이 이 컵만 가지고서 낼 수 있는 성능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 프로텍터만으로도 분명히 외부 사운드는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피드포드가 커버할 수 있는 레인지가 이렇게 있고요, 피드백이 커버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ANC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그 두 가지 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말씀해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피드백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소음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 피드포드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외부의 소음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헤드폰을 벗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외부 소음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제 모니터링 모드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모니터 모드라고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한데 피드백 마이크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모니터 모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피드보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설계를 되게 고려해서 잘해야지 되는 게,
바람이 셀 경우에는 바람 사운드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크에 막 소음 이만큼 뭉쳐야지 되지. 그 외부에서는 하듯이 그 설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습니다. 아까 지금 모니터링 모드라고 얘기했는데 음악을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못 알아듣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그 빼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은 그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귀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니터링 모드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FX가 그런 의미인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